going. 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우리 스탠리님과 함께 옛날 영화 이야기, 요즘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올드 앤 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탠리입니다. 예,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탠리 형. 네, 인사 다시 합니다. 스탠입니다. 예, 항상 앞서가. 좀 전에 뭐 바로 소개하는 거 아니었나 해서. 예, 병자님. 예,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닥터님. 안녕하십니까. 예, 멤버 중에 제일 어린 우리 크리스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은 옛날 이야기로 오구만요. 예, 여전히 코로나예요. 뭐 코로나 빼고 할 얘기가 없어. 그 중국에서는 코로나 동식했다고 파티됐어요. 새끼들 그래놓고서는 중국 입국자들 조사해 보면 코로나 확진자 엄청 많어. 그 다음 날 우리나라에 입국한 그 입국자에서 중국인 5명이 확진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엉터리 검사인 거지 그러니까. 예. 또 우리 복순이 양 집사님이 또 어휴. 슈퍼챗 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복순양 집사님. 예. 예, 뭐 저희가 노골적으로 방송 시작부터 슈퍼챗 강요했다고 굉장히 불편해하실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먹고 살아야지. 지금 우리 건물주가 안타깝게도 착한 건물주가 아니에요. 착한 임대인이 아니라서. 우리가 착한 임대인이 아니잖아요. 예, 일단. 제가 지난번에 우리 건물주 만나서 제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젊으니까 열심히 하면 자네 될 거야. 한번 열심히 벌어봐. 그러면서 안 깎아줘요. 예, 아니, 너무 힘듭니다. 20년 전에도 젊다는 얘기 듣고 그러게 20년 말이에요. 후에도 젊다는 예.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예, 하여튼 오늘 시간은 시네마 올드 앤 뉴 시간인데요. 예, 뭐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저희가 예. 영화 팟캐스트인데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정작 영화들을 많이 소개를 못 하고 있어요. 개봉한 영화. 요즘 뭐 개봉한 영화가 없으니까. 예. 내가 사실 그 올라온 방송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죄책감이 드는 게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가 있긴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우리 저예산 취향이 영화라든가 아트 영화라든가 저하고 절친한 그 수입업자 선배께서 하워즈 앤드랑 예. 제임스 아이버의 프로덕션 그 영화들을 수입해가지고 계속 걸고 있다고 페북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형님한테는 죄송하고 영화가 없다니 하워즈 앤드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럼 우디님 모시고 우리 머천트 아이보리 특집을 한번 그러니까. 해야겠구만요. 근데 이제 예. 일반적으로 신작이라든가 관객의 흥미를 잡아챌 만큼 화제작이 없다. 이런 취지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개봉작이 사실은 있어요. 어제 오늘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아마 다음 주나 주말에 녹음할 것 같고요. 그거 하게? 예, 하려고요. 예. 하긴 해야지요. 그래도. 예,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내일은 따로 저희가 오늘 녹화를 못해서요. 오늘 라이브 한 거 그냥 내일 나갑니다. 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은 굳이 내일 또 녹화 방송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시 한번 재방송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스탠 형 오늘은 어떤 주제죠? 우리가 간간히 뭐 이러저런 코너를 통해서 얘기는 해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영화관 입장료. 한마디로 극장 표값. 본격적으로 이 주제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영화 표값, 입장료. 참 일단 민감한 먼저 문제죠. 예민한 문제죠. 예. 우리 당장 이 자리에 앉아있는 뭐 4명? 방피님 포함해서 닥두님 예. 영화관 입장료 비쌉니까? 쌉니까? 적절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닥두님한테는요? 저한테는 할인도 좀 받고 하니까 적절합니다. 병자님은 어떠세요? 제가 좀 수입이 그렇게 많은 편이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저는 좀 부담되긴 합니다. 부담되는. 학원님은? 아마 일반적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외국과 비교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뭐 비싸다는 분들도 있고 적절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싸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게 왜 그러냔 말이죠. 100년 동안 영화는 가장 싸게 시간 때울 수 있는 대중 예술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 영화관 티켓값에 대한 인식들도 각자의 어떤 생활 형편이라든가 그 시대 물가에 대해서 생각이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파고님 말씀하셨다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또 싼 거야.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미국이나 일본은 뭐 18,000원, 2만 원, 맞아요. 2만 원 넘는 나라도 있어요. 일본의 영화값은 정말 엄청 장난 비싸죠. 아니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싼 건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레저 비용에 비해서 또 이게 또 싸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은 과연 영화 티켓값이 진실이 뭔지 알아보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이 댓글창에 열심히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디님께서 댓글창을 통해서 센형님에게 뒷짐지고 앉아 계시냐고 수갑 차고 앉아 계신 것 같다고. 그거 왜 그러단 그러시네요. 말이죠. 개인적인 얘기인데 요즘 거북목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거나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구부리게 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 통증이 심해가지고 일부러 좀 자세를 좀 꼿꼿이 앉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통증이 와서 가능한 한 좀 자세를 피고 하려고 손에 좀 등을 받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스탠형 몸 중에 꼿꼿한 부위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꼿꼿 했던 부위는 있었지. 예. 한 10년 전까지는 아직 꼿꼿했었지. 예. 허리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허리가. 예. 이거 또 스포츠시 또? 예. 보시면 노안이고요. 영화표값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변천사죠. 영화표값의 그렇죠. 변천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표값 우리가 돈 내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지? 나눠 먹죠. 나눠 먹는군요. 나눠 먹습니다. 영화관과 국가도 뜯어가요. 세금과 부금으로. 그다음에 영화를 만든 배급사 투자사가 가져가고 이제 그 돈을 또 배급사 투자사는 제작사한테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뭐 부율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영업한 사람들은 부율. 부율. 그 나눠 먹는 비율이 바로 부율인데 뭐 뒷부분에 설명하려고 했지만 질문이 들어온 김에 대답을 하자면은 간단하게 하면 비율 아닙니다. 부율. 그거는 크게 봤을 때 영화관과 영화를 만든 측 일단 배급사라고 칩시다. 요게 나눠 먹는 거를 부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영화관이 얼마를 먹고 얼마 먹느냐. 현재 한국 영화계는 45대 55가 그러니까 영화 배급사 측에서 55, 극장 측에서 45. 이게 이제 통상적인 비율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다르긴 해요. 예. 45대 55. 그 전까지는 5대 5였기도 하다가 얼마 전까지는 외국 영화는 60을 영화사가 먹고 40을 극장이 먹고 한국 영화는 반반씩 먹고 외국 영화를 영화사가 더 가져가는 거죠. 왜? 얼마 전에 아니고 한 10년 전, 20년 전에 외국 영화는 흥행이 잘 되니까. 그 영화 저희 회사, 저희 극장에 주시면 감사합니다.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영화는 뭐 닭두 영화 걸어달라고 그지 같은 영화 갖고 와가지고 딴 거 걸어만 주시면 대사 쳐보세요. 걸어만 주시면 저는 5%만 줘도 됩니다. 5% 일주일 걸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영화에 좀 불리한 비율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정하신 분이 이제 종로 상가에 있는 뭐 극장 해서 시작했었죠. 그런 부위를. 예, 오늘 영화표값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부터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낸 영화표값 누구에게 얼마나 가느냐. 그리고 이제 100을 그렇게 나눠 먹는데 순서가 좀 틀렸네. 그렇죠. 일단 세금을 제일 먼저 띄어. 세금 먼저 띄어야지. 그다음 영화 예전에는 문예진흥기금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그 영화발전기금으로 바뀌었는데 세금을 먼저 띄고 8% 10% 부가세를 띱니다. 근데 문예진흥기금 지금은 이제 영화발전기금으로 바뀌었는데 그거 3% 더 띄어요. 요 기금은 뭐냐? 문예진흥기금 시절에는 야, 영화는 순수예술이 아니지 않냐. 영화 만들어서 돈 벌었으면 그 돈 가지고 순수예술 좀 도와줘라. 그렇죠. 이래가지고 무용, 발레를 포함한 국악, 클래식 여기에다가 기부금을 줬습니다. 한국문예진흥원이라는 데서 그걸 관장해서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영화인들이 아니 뭐 영화 표값에서 뛴 거 가지고 우린 땅 파서 영화 만들어. 우린 땅 파서 영화 만드나? 왜 무용한 사람들은 주고 클래식한 사람은 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난리를 쳐서 그거 잠깐 폐지가 됐는데 영화발전기금은 왜 생겼냐면은 우리 노무현 정권 때 그 감독님이 문화부 장관 하실 때 FTA 협상하느라고 스크린 쿼터를 그 폐지시킨 협상을 했잖아요. 예. 당연히 그 감독님 장관님은 반대하셨어요. 한국영화위에서는 스크린 쿼터 지켜야 됩니다. 그때 우리 노통께서 스크린 쿼터 없으면 한국영화 안 냅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스크린 쿼터 축소할 때 대신에 그 보상조로 발전기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영화를 지원하겠다 해서 한 15년 됐죠? 꽤 많이 쌓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쌓여있고 지금도 꽤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극장에서 거둔 영화 발전기금을 영화계가 손을 못 대. 기재부에서 가느라고 있거든. 기재부 진짜 이 기재부. 인간들. 그래서 돈 달라 그러면 문화부가 돈 달라 그러면 어디다 쓸 건데? 왜 쓰는 건데? 이래가지고 문화부도 상당히 눈치를 보고 대신 기재부가 건드리지 않는 돈이 있어요. 그 영화 발전기금에서 갖다 쓴다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 운영비하고 직원들 월급. 씁쓸하네요.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제가 이거는 어디서 전해들은 얘기인데 그 문예진흥기금일 때는 그 비용들이 사실은 또 상당수가 원로골이 또 그 일종 연예인들, 예술인들 쌈짓돈으로도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주저 앉아가지고 그냥 깡패야. 나 소주 마시게 돈 좀 줘. 그러면 뭐 그 돈으로 좀 많이 쓰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제대로 쓰기 시작한 우리 문민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MB 정권에서 불만이 많았다. 영화인들, 문화예술인들이 여기다가 이거 연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연기할 수밖에 없네. 이제 원로 선배님들이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빨개 자식들이 정권을 잡더니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술인 선배들을 아주 우습게 대우해가지고 말이야. 다 쫓아내고 돈도 제끼리 다 해먹고 내가 너보다 영화를 몇십 년도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자식아. 돈 좀 내봐. 뭐 이랬다라는. 그래서 뭐 그때 뭐 문화부 장관님이 또 그 문화예술인들한테 새까만 후배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냥 뭐 앞장서서 영화계 충무로를 조졌다는 소문. 사실 아닐 겁니다. 소문이죠.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맞습니다. 파고님이 문화부 장관이었다. 그러면 파고야 너 배우한 지 몇 년 됐니? 30년? 너 아직 커피 타야 돼? 커피 좀 타갖고 와라. 이러니까 이제 또 그 바닥에 또 위계가 또 엄청나거든. 그리고 나도 한 2, 30년 뒤에 사람 취급받고 어디 커피라도 한잔 얻어먹으려면 잘해야 되거든. 아이고 또 저희 뭐 팟캐스트의 오랜 팬이신 식반장님 또 역시 유튜브 들어오셔서 슈퍼챗 써주셨네요. 이게 저런 격이죠. 그동안은 우리 스탠리 형이 와서 커피 좀 가져와봐. 그럼 우리 이렇게 커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커피를 안 줘. 그래서 이제 스탠리 형이 와서 안 되겠구만. 브레드 테이스트 수익 까봅시다. 이런 이것들이 어른을 몰라 어른을.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오늘도 역시 채팅창에는 저희 얘기와 아무 상관없는 글래머 논쟁이 벌어지고 있네요. 글래머? 무슨 얘기죠? 누가 글래머란 얘기야? 수잔 헤이워드. 그 채팅방에 계신 분들 저희 방송에 집중 안 하실 거면 따로 뭐 친목회를 만드든지 등산회를 만들어. 아니 뭐 백보양보해서 글래머 논쟁을 하는 것도 좋은데 크리스님 없을 때 이런 논쟁을 하는 거는 뭐 매겨도 좀 심하게 매기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님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당장 방송을 뛰쳐나가서 이 논쟁에 참가하실 텐데 글래머 논쟁은 크리스님이 참석하시는 방송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채팅창 나중에 좀 보시면요. 크리스님이 계셨으면은 그냥 방송 박차고 뛰어나가셨을 만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일단은 오늘 극장 저희가 요금의 변천사 이야기 나누기 전에 그럼 우리가 낸 관람료는 어디에 쓰이는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걸 항상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리 형이 처음 극장 가서 영화를 보실 때 비용이 얼마였죠? 너무 우리한테는 까마득한 옛날이라. 처음에 엄마가 내주거나 형이 내줬기 때문에 내가 표를 안 사서 그건 기억이 없고
내가 표를 사기 시작할 때 기억은 700원, 800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7, 800원 돈이랑 가치를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니켈로데온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니켈로데온. 뭐 좀 아실 것 같은 표정. 니켈로데온? 그러니까는 왜 저기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그 라이언 오닐하고 자기 테이텀 오닐에 출연했던 그 페이퍼분 말고, 페이퍼분 말고. 니켈로데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 미국에서 영화가 도입된 초창기에 영화가 틀어주던 극장 이름이 니켈로데온이었다. 아, 그러니까 달러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니켈. 음. 다임은 10센트, 쿼터는 25센트, 니켈은 5센트. 예. 그러니까 미국의 초기의 천막 극장 같은 데는 5센트만 내고 들어가면은 영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5센트인 니켈과 극장을 상징하는 그리스 오데온 합쳐가지고 니켈로데온이었거든. 니켈로데온이 된 건데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뭐 지금도 뭐 니켈이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정말 저렴하게 동전주에서 뭘 더 작은 것 1센트짜리도 있긴 있죠. 페니도 있긴 있는데 니켈만 내면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장소가 이제 극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화 관람료는 다른 문화적 그 페이보다 좀 적어야 된다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켈로데라는 것도 나왔지. 예. 근데 지금은 10,000원 오데온이 되고 그렇네요. 예. 20,000원 오데온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개봉관은 못 갔었고 음. 항상 재개봉관을 갔었기 때문에 음. 재개봉관 가격은 보리밥 가격하고 항상 동률이었습니다. 좋은 힌트예요. 예. 순서가 좀 섞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참 묘한 게 재개봉관 가격이 서울 외곽 지역의 그 가격하고 비슷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보리밥 얘기하시는데 저는 짜장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장면이죠. 짜장면. 서울에서 1,000원 할 때 저는 신작을 보기 위해서 의정부 극장을 자주 갔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기차 한 번 타면 의정부 갔기 때문에 서울에서 신작이 700원, 750원 할 때, 아니 1,000원일 때 의정부는 700원, 750원이야. 그러면은 극장 입장료를 빼고 차비를 빼고 딱 짜장면 한 그릇 값이 딱 떨어져. 그 서울에서 영화를 보면은 배고파갖고 이 힘든데 의정부에서 영화를 보면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영도에서는 짜장면 가격이 조금 앞서갔죠. 어허. 1980년 초반에는 영도에 있던 대한극장, 한국극장 한국극장. 이런 데가 영화 비용이 300원. 그 당시에 짜장면 가격이 300원 하다가 먼저 500원을 치고 올라갔어요. 아. 그리고 한 2년 뒤에 극장 가격이 500원으로 올랐고. 그러니까 영도는 짜장면 값이 영화 값보다 비쌌다는 얘기네? 예. 선도적인데? 그리고 하도 지금 닥두님이랑 몇 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내가 영도에 살았던 것 같아. 그러게. 한국극장도 막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예, 채팅창에 주디님이 영화 티켓값에서 제작사 배급사 영화 발전기금 몇 %씩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방송 초반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 초반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죠. 개인적으로 좀 죄송합니다. 그 연기 문제를 못 내고 있는데 일도 많고 바빠가지고 만약에 된다면은 시네마 올드앤뉴에서 내가 얘기한 것만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내구 얘기하시죠. 꼰대 근성이 있어가지고 내 수업하는데 제대로 안 듣는 학생 제일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시험 문제로 내 이름을 한자로 쓰시오. 뭐 이렇게. 예. 채팅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예. 내용 들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방송은 전혀 집중 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 하여튼 700원, 800원. 700원 기억해요. 그러다가 그래요? 이제 곧 1,000원의 시대가 왔죠. 대충 그때가 언제부터죠? 70년대 초중반까지도 이제 700원, 800원대였고 여기 이제 나오는데 먼저 그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처럼 영화관 입장료를 함부로 못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함부로라기보다 지금은 그냥 극장하고 배급사하고 공짜기 맞으면 올려요. 제일 먼저 정부가 영화 표값에 개입하지 않았다. 않죠. 민간 지금은 이제 영화관이라는 건 또 영화관이라는 게 민간 사업 영역이니까.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화관 입장료를 함부로 못 올렸어요. 서민 물가 관리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영화관 입장료, 탁주님이 계셨던 자장면값, 이발비, 목욕비 이런 거는 다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었어. 근데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거지. 뭐 그때만 해도 뭐 무소불위의 시절이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올리면 니넨 뒤져. 그러니까. 이거였군요. 만약에 이제 오늘 짜장면 2,000원 받다가 뭐 지금 장마나 이렇게 태풍 때문에 재료값이 올라가지고 2,500억 쓱 쓰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와가지고 누가 올리라고 그랬어요? 아 재료값이 올라가지고 어허 이거 좀 저희랑 협의하는 거 모르시나?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걸 트집잡지. 위생점검 뭐 등등 돼서 영업증 땅 때리면은 힘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발비 거기에 영화 티켓값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그야말로 영화가 서민 생활의 필수품이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딱 50 시절 우리 50 시절까지 그랬어요. 전통이었죠. 네. 전통 시절. 전통 딱 시절. 얘기죠. 그러니까 뭐 좀 어르신들이 옛날에 물가는 저 하나는 제대로 잡았지 뭐 그런 이야기가 무조건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물론 그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방법은 좀 예. 그렇지. 그리고 지금 정권이 그렇게 하면 또 난리 치죠. 대신에 독재 정권이니 사회 정권이니 뭐. 물가에 따라서 임금도 계속 정체였죠. 그렇죠. 예. 그게 문제였죠. 그게 지금 일본식 말하자면 저성장인데 하여간 예전에는 영화관 입장료를 함부로 못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에서 지금은 이제 10,000원 이게 그냥 10,000원인가 보다 이런 시대가 됐는데 제가 처음 기억나는 그 제 돈으로 산 학생이니까 제 돈은 아니죠. 어머니한테 저 교과 산다고 교과서 말고 전과 산다고 창고서 산다고 해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는 공부한다 그러면 돈을 잘 주셨어. 책 산다 그러면. 그래서 아예 안 사는 비양심적인 학생은 아니고 세 권 값을 받아가지고 한 권 산 다음에 반은 영화 값으로 반은 이제 백판과 LP 값으로 날렸는데 스타워즈가 1,000원이었어요. 77년에. 피카드 극장에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78년에 개봉했군요. 1,000원인가 1,200원이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깔짝깔짝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10,000원이 된 거였죠. 저도 1,000원 시절부터는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대부분은 이제 대한민국 극장의 고유한 전통이 있잖아요. 에이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세요. 그렇지, 이것 그렇지. 때문에 대충 엄마 손 붙잡고 들어가면 그냥 안 받았어요. 엄마는 1,000원, 예. 어린이는 얘 학교 안 다녀요. 그러고는 예. 미취학아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전통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저희 전통은 항상 뒷구멍이죠. 몰래 들어가다가 걸리면 귀싸대기 한 대 맞고 쫓겨나고. 그렇다고 장군의 아들처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냄새나는 쪽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 그거 말고 어. 간판 그리는 쪽 그게 그치. 극장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죠. 근데 간판 그리는 그 미술실 아저씨가 또 마음 좋은 아저씨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구경하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너무 신기했어. 채팅창에 보니까 바바야가님이 예. 극장표보다 비디오 대여비가 비싼 시절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어허.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중학교 시절, 그러니까 아마 그 올림픽 있던 정도 했을 88년. 거예요. 예. 그때쯤에 처음으로 이제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게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비디오 테이프 하나 빌려볼 때 한 2,000원 정도 하고 그랬어요. 빌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당 비슷한 시기에 아마 개봉관 아닐 거고 개봉관 아니고. 개봉관 아닐 거고 이제 재개봉관 정도 될 텐데 음.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이제 미션을 처음으로 극장에서 봤었는데 음.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0원보다 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그 병잔이 봤던 극장은 청량리 지역이라 해도 오스카 극장 같은 거 말고 청량리 미주상가에 미주상가 아니고요. 미주 예, 극장이라고 있었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맘모스 극장입니다. 맘모스 극장. 맘모스 극장은 상가 극장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폐업을 얼마 앞두고 예. 굉장히 축소되던 시절이라 가지고 어쨌든 제 핵심은 그때는 폐업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맘모스 예, 상가가 맘모스 백화점이 있던 그 극장인데요. 맘모스 백화점 옛날에 대왕 코너라 그래가지고 화재 사건으로 유명했던 어쨌든 네. 제 얘기 핵심은 정식 그 큰 독립관이 아니라 상가를 임대했던 소극장이 80년대에 많았잖아요. 예, 예. 그때는 입장료가 쌌던 극장이 몇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디오가 예를 들어 2,500원, 2,000원이면 2,000원짜리 극장도 있고 2,000원보다 싸게 받던 극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면은 극장이 작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바야가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것도 영사기로 그 트는 그 극장이고 다만 이제 그 층고가 낮다 보니까
그 앞사람 머리에 그 영사가 일어나면 바로 그 그럼요. 영사가 예. 비쳐가지고 스크린에 가리는 그런 영구와 땡칠이가 그런 극장에서 주로 풀어가지고 300만 들었잖아 당시에. 그렇죠. 예. 어린이회관 무지개 극장과 함께 동네 극장에서. 예, 그래서 우리 영화 친구들도 아마 그 정도 1,000원 정도 수준이 아마 저희 연배라면 아마 가장 그래도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얘기 나왔던 88년 정도면 87년, 88년 이 정도면 개봉관, 대형 개봉관이 2,500원. 그리고 소극장. 개봉은 하지만 작은 규모였던 소극장이 1,500원. 영도는 좀 싼데? 아, 거기는 남포동이었어요. 남포동. 네. 그리고 재개봉관은 500원. 88년도면은 이미 한 3, 4천 원이 보편화됐을 때라 가지고요. 87년, 88년에 봤던 영화가 이제 저한테는 로보캅. 근데 88년, 89년쯤 되면 이제 마지막 황제 이런 영화들 할 텐데 보고는 쉽잖아. 안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갔을 때 이미 한 3천 원 정도 1인당 들었고 혼자 봅니까? 누구랑 같이 봐야지? 그럼 6천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짜장면을 사 먹고 그러면 돈 10,000원이 벌써 후딱 깨지던 88년 32년 전인데 그때 돈 10,000원 가치면은 지금 한 10만 원 가치는 된다고 봐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는 영화는 혼자 보고 혼자 가는 게 제일 좋아. 예,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게 단일관 시절에 뭐 이제 영화 표값은 역시 뭐 물가와 더불어 상승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아까 같이 영도처럼 자장면 값이 영화값보다 비싼 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고 대개는 이제 영화가 예를 들어 1,000원이면 짜장면은 그거보다 아래. 그다음에 이발료는 그거보다 조금 비싸게. 목욕비는 이발료와 목욕비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영화값보다는 비싸고 목욕비보다는 싸거나 이발료하고 비슷하거나 이발료하고 비슷하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 관리가 돼 있었죠. 저는 물가 중에 되게 목욕비가 되게 안 오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각 가정마다 샤워가 도입되면서 그 한국 사람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혁신을 갖고 온 몇 개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도시가스예요, 사실. 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집에서 온수를 쓴다는 거는 정말 부자가 아니고는 왜냐하면 제대로 온수를 때우려면 벙커 CU를 돌리는 보일러가 있어야지 연탄 보일러로 온수를 공급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나도 우리 집도 옛날에 처음에 양옥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연탄 보일러였다고요. 연탄 가는 거 얼마나 힘든데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보통 일 아니죠. 그래도 잠깐 LPG를 쓰다가 나중에 결국은 80년대 말에 도시가스가 설치되면서 따뜻한 물을 썼고 그전까지는 제대로 목욕하려면 목욕탕을 가야지 역시. 저는 그냥 80년 초에 수돗물 나오는 게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수도를 틀으니까 막 물이 나와 거기서. 우리 방송 멤버 중에 한 명 넉마주인 것 같아. 나 뭐 갑자기 그분들을 이런 폄하하는 얘기 게 듣네. 아니라 너무 힘들게 산 것 같아. 그 아라비아 로렌스 보면은 그 똑같은 장면은 아니지만 영국 애들이 그 아라비아 부족들을 호텔에 불러가지고 쫙 구경시키는데 온갖 산의 진미도 다 시큰둥하다가 방에서 물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게시판에도 그런 글 누가 써주셨는데 극장도 그렇고 사실은 목욕탕도 얘 학교 안 갔어요 이러고서는 그렇지. 들어 보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다 남자니까 엄마가 여탕 데리고 가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살까지 여탕 다니셨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분명히 데리고 다니셨을 거는 맞는데 적어도 제 기억엔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엄마 딸의 여탕을 가는 게 수치스럽다고 느꼈을까요? 저는 뭐 같이 가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기억 자체가 없겠지요. 닥터님은요? 전 8살 때 도저히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에이 이 사람이 말도 안 진짜 되는 소리 하고 너무하는 거 있어. 아니야 이제. 야, 사랑하는 내 동생아 채팅방 안 들어와 있니?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미발육 상태라서 그랬다는 건가? 아니요. 너무 빨리 알았어요. 세상을 나 너무 빨리 알았어. 나는 진짜. 예. 저는 한 2-3살 때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가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잠깐 그때는 목욕탕에서 빨래도 막 하고 그랬잖아. 그렇죠. 빨래 하다 보니까 애가 없더래. 그러니까 제가 욕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가지고 그때 건져낸 이후부터는 항상 저는 어머니랑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족탕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아 맞아 가족탕 있었죠. 그때는 네. 대중탕 말고 목욕탕에 딱 지금의 그 모텔 잠급의 어떤 그런 이게 있어가지고 이쪽에 간단한 침대와 욕실이 있는. 그래서 제가 남은 기억에는 가족탕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목욕탕에서 저는 케이블 TV 통해 가지고 정말 희한한 영화들 봤던 기억도 좀 있기도 해요. 어떤 영화 봤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홍콩이나 대만 쪽 무술 영화 같은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초고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급소를 공격하는데 그 급소가 남자의 그 중요한 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 누구한테나 다 급소 아니야 그거는? 예, 그래서 그 알을 갖다가 영화상에서는 계란을 주먹으로 쥐어서 깨는 걸로 표현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코드알 그게 저거 염철신 나오고 뭐지? 그 황정리 아저씨 나오는 영화 아니었던가? 예.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뭐 어떤 코너든 우리 병자님 영화 스토리하면 좀 루즈해지죠. 어쨌든지 간에. 예, 하여튼 뭐 목욕탕 얘기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예. 그다음에 올리는 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영화 요금 올리는 수법. 그렇죠. 아 맞아요. 보면 항상 올릴 때마다 뭔가 이상한 변명을 대가지고 올렸던 것 같아. 아니 사실 뭐 요금 오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싫어 나도. 근데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 수법과 멀티플렉스와 직배사 위주의 어떤 그렇죠. 시장일 때 수법이 좀 달라요. 예. 그 멀티플렉스가 되기 전까지는 극장주와 수입사가 짜고 예를 들어 이제 화제작이 개봉하면은 그렇죠. 올리죠. 올리는 거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아 맞아. 그래가지고 사실 그 전통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 어벤져스 개봉하면 요금이 올랐어. 슬쩍 올라. 그냥 올리면 욕 먹잖아. 근데 너네들 아무리 그래도 어벤져스 하면 보러 올 거잖아. 9,000원이라든가 10,000원 올린다. 그러면 막 뭐라고 떠들다고 에이씨 어벤져스는 보고 싶고. 이게 이제 주라기 공원 때 한번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말도 많고 신문에서도 약간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싹 넘어가고 저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임스 카메론 형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그때 직전에 그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시즌에 카메론 형님이 타이타닉을 들고 오셨어. 그 여름에는 테마록을 내가 개봉해야 돼. 근데 타이타닉 때 카메론 형님이 올린 건 아니고 폭스코리아에서 입장료를 1,000원도 올려줬거든. 어쨌든 수혜를 보셨군요. 수혜를 봤죠. 소극장 같은 경우는 보통 거기서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고 아니면 2차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2차 개봉작의 경우에는 1,500원. 여기서 개봉하는 영화는 2,000원. 단독 개봉으로 먼저 하는 영화는. 예, 그리고 재개봉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개봉관에서 바로 건너올 때는 한 500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근데 거쳐 올 때는 500원, 700원. 이게 그 영화 기억나는 영화가 깊고 푸른 밤. 이거는 푸른 밤. 개봉관에서 바로 추석 특선으로 건너왔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그때 1,000원인가를 받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배급 얘기이긴 한데 지금처럼 거의 극장 개봉해서 동시 개봉이나 동시 집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울 내에서도 또는 부산권 내에서도 판권이 또 쪼개져 있었어요. 그렇죠. 네. 서울 변두리 판권 1차, 부도심 판권 2차, 그다음에 3차, 그다음에 또 지역도 부산에서 경남으로 넘어. 왜 부산도 인천, 영도 같은 부산이 이제 부산이 아닌 지역도 있고 진주 뭐 등등 있잖아요. 그때마다 중간업자들이 이문을 하여간 붙여서 와리라고 그럴 뻔했네. 이문을 붙여가지고 야 이거는 깊고 푸른 밤은 따끈따끈한 신상이니까 좀 더 내. 중간업자가 더 먹는 거야. 그럼 극장주도 저 사람은 더 줬으니까 더 입장료를 올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편차가 있었을 겁니다. 브로커 내지는 일종의 MD고만요. 브로커. 예. 아마 파고님도 기억하실 텐데 파고님 다니던 회사의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김영 영화 하다 보면 말이야
제일 부럽고 제일 얄미운 사람이 지방배급업자들이야. 그 대한극장 옆에 있던 암호무게 사무실에 가보면은 맨날 장기 두고 있다가 전 사장 왔어? 앉아봐. 나 그거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전화 통화만 한대. 야 이번에 내가 말이야 그거를 뭐 내려보낼 텐데 뭐 만경관에 얼마 풀고 어디다 얼마 풀고 대구 얘기라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네. 그러면 이 파고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영화는 죽어라고 만들었는데 저 사람은 앉아갖고 서울에서 전화 몇 통 돌리고 그렇죠. 피 먹고 열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는 그 사람 왜 그걸로 먹고 사냐면은 자기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준대. 필름을 안 받아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는 지방 배급을 하고 해서는 속칭 그런 우라업자들, 지방업자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아무래도 요즘 극장 관객들한테는 실질적인 영화 티켓 값에 대한 기억은 아무래도 멀티플렉스가 체감적으로 좀 느껴지실 텐데. 그렇죠. 멀티플렉스로 바뀌면서 영화표 값은 좀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말하자면은 이제 극장 산업에 영화관 산업에 대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 멀티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측면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꼭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가 아니라도 사실은 영화만 하는 사람들이 자본 축적을 해서 메이저로 거듭났었어야 돼요. 사실은 자본적 선순환을 위해서는. 한국에도 그런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신상옥 감독님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신필름을 운영하던 당시에 전성기 때 신필름은 조금 과장하자면은 쇼브라더스하고 비교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살짝 맞짱을 뜰 정도로 그래서 한국의 한국형 메이저가 살아남아 있었다면은 이런 극장 산업에까지도 자연스럽게 영화계 어떤 자본이 남아 있을 텐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영화 산업이 쑥 죽고 그러다가 결국 90년대 말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영화관 산업이 다시 이렇게 재편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통 충무로 자본 중에서는 지금도 있어요. 영화관을 가진 그 회사들이 있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시거나 그렇죠. 저희 뭐 아버지 또래이거나 뭐 그럴 뿐이기 때문에 건물이 남아 있어도 다 임대를 주고 그래서 가령 압구정이 아니라 그중에 청담 CGV였던가 거기에 옛날에는 그 전통 한국 자본이 운영하던 건물이 영화사인데 지금 CGV의 위탁관으로 돼 있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요때가 제 기억력이 제일 흐릿한데 90년대 후반에 이제 뭐 강변 지금 스레드 리퍼님 써주셨는데 강변 테크노마트 생기고 이제 어디야 삼성역에 메가박스 생기면서 멀티플렉스 그래서 비용이 그때 좀 긴급히 늘어났나요? 아니면 그때도 영화 비용 자체는 멀티플렉스 올라가고 있었고요. 비싸지는 않았나요? 가격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빠뜨렸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멀티플렉스가 그렇다고 뭐 6,000원이라든가 갑자기 10,000원 올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가격을 올려왔고 지금의 가격 결정은 거의 극장이 주도적으로 한다. 극장이 극장이 주도적으로 할 때 세상에 어떤 제작사나 수입사가 어디가 닥두님이 영화 갖고 와가지고 내가 극장 준대. 저기 닥두 사장님 저 여태까지 8,000원 받던 거 제가 10,000원으로 좀 올려서 받을게요. 부금 좀 더 나갈까요? 닥두님 어떻게 반응할 거죠? 내 영화를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할 겁니까? 그런 사람은 없거든. 뭐 닥터님 답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전혀 저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영화값이 올라야지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도 커지는데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게 그걸 뭐 내 영화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쉽지 사람은 않지요. 없죠. 그래서 내가 카메론 형님이 타이타닉 들어오시고 폭스에서 올렸을 때 내가 속으로 얼씨구나 했다니까. 지금은 이제 영화관에 주로 올리는데 그 선봉에서 올려온 데가 CGV예요. 욕도 그렇죠. 많이 먹고. 근데 그때마다 CGV는 억울하다 참. 뭐가 억울? 당신들이 올린 거 맞잖아 그러면은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총대를 맸을 뿐. 다 따라한데 메가박스하고 그렇죠. 롯데하고 그러면 동시에 올리지 했더니 만약에 이제 동시에 올리면 담합이에요 또. 담합이고 좀 이렇게
영화관 입장료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롯데나 메가박스는 저희가 먼저 하기는 좀 곤란하고 CGV에서 좀 어떻게 해주시면 저희는 뭐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거지. CGV는 왜 욕을 먹으면서도 올리냐면은 가장 큰 체인이고 가장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CGV가 어떤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올리면 롯데나 메가박스는 따라 올리는. 그래서 지네들도 따라하면서 요건 우리만 먹는다. 이래가지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극장들 뭐 현재 3사로 대변되는 극장들은 비공식적 담합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이지. 예, 우리가 증거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콜라값 팝콘값이 거의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극장 입장료는 별개로 우리가 예. 영화관 먹거리 변천사에서 다루는데 그 원가는 하여간 며느리도 몰라요. 예. 각 극장의 노하우입니다. 그거는. 아니 그리고 이제 멀티플렉스와 함께 사실 극장 요금의 변천사 중에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요. 할인 혜택 부분이거든요. 아하. 통신사 할인 혜택. 지금은 그쵸. 또 거의 다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들어왔던 때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딱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인터넷 혁명, 그다음에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지만은 통신 혁명 일어나면서 그 영화관하고 통신사가 조인을 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쌓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었죠. 가령 그때 만약에 7,000원, 6,000원이었으면 한 1, 20% 많이 깎아줬죠. 그쵸? 예. 반 이상 깎아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히 그런 그 싸게 영화 보는 거 전문가이신 우리 다하크님이 특히 조조로 보고 아하. 통신사 할인 혜택 받으면 진짜 거의 돈 안 들고 영화 볼 수 있는 그렇다니까. 예.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렇죠. 조조로 하면은 일단은 값의 한 7, 80% 정도가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통신사 할인이 한 반값 정도로 떨어지고 근데 통신사 할인은 또 중복 할인이 됐었어요. 다른 할인 혜택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혜택 하나 더 추가하면은 거의 돈 안 들이고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이 자리에 다크님이 사실은 계셨으면 더 정확하게 있었어야 되는 했는데 그 다크님은 없는 김에 욕해야지. 예. 내가 봤던 가장 영화주의자예요. 영화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우리 이 방송에 합류하기 전에도 가끔가다 그렇게 전단지 털어가지고 브로마이드 털어가지고 가방에 넣던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크님은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주의자인데 딱 하나 특징인 게 과시를 안 해. 보통 영화주의자들은 과시한다고. 너 영화 얼마나 봤어? 너 나만큼 영화 알아? 근데 과시를 안 해. 참 나쁜 인간이야. 라고 이상 없는 자리에서 흉을 제가 좀 봤습니다. 예, NRNOH님이 슈퍼챗 써주시면서 또 비율까지 해주셨는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스탠리 형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좌번호 따라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중간에 뭐 지금도 조금 남아 있긴 한데. 통신사 할인이 폐지되면서 굉장히 또 실질적인 비용 상승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돈이 좀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은 있는데 통신사 할인이 폐지된 다음에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극장 관객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영화계도 어려워지고 극장 산업도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영화 평론가께서는 이런 코멘트도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쯤이냐 말이죠. 괴물 나올 때야, 괴물. 그때 이제 최초의 천만 영화인 실미도 나올 때만 해도 천만이라는 스코어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야. 불가능한 숫자야. 그러다가 태극기 날리며가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1200만인가 들었어. 야, 여기까지지. 한국 그 관객이 그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어떻게 1,000만 영화 계속 나올 수가 있겠어. 그때 괴물이 나왔잖아. 한 1, 2년 더 있다가. 그때도 많은 그 신문사나 언론들이 한국 영화의 최전성기라는 얘기를 썼을 때 그 평론가 분께서 나중에 영화 관련 그 기관의 수장도 잠깐 하셨는데 한국 영화 곧 위기다. 왜 위기냐면은
현재 1000만 영화가 나온 거는 순전히 통신사 할인 때문이었다. 라는 주장을 썼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영화들이 별 볼 일 없는데도 통신사가 할인을 해줘가지고 1000만이라는 허상이 나왔을 뿐 통신사 할인이 끝나면은 바로 한국 영화는 몰락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 내지는 인터뷰를 해갖고 한도 안 뜯고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저 형님은 명색이 영화과 교수고 영화를 오래 연구하신 분인데 정신이 나가셨나? 뭐 저런 얘기를 하시나?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할인이 되면 더 좋긴 하지만 관객들은요. 할인이 아니라 할애비라도 재미없으면 영화 안 봐. 재밌으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8,000원 하던 거 10,000원 내도 보러 가고. 그렇죠. 예. 재미없으면 영화 안 봐. 정말 시간이 아까운 거죠. 시간이 그러니까 돈은 안 쓰러도 시간이 아까운데 그래서 아 저런 원래 그분이 이제 항상 남과 결이 다른 주장을 해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성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저렇게 엉뚱한 영화 연구자가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까 했는데 그 말은 틀렸음이 곧 드러났죠. 왜냐하면 이 통신사 할인이 폐지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1000만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예. 통신사 할인을 통해 가지고 영화 보는 것이 어떠한 문화로 정착됐다. 맞아요. 그래서 그 문화의 힘으로 이제 그 문화니까요. 계속 그걸 향유해야 되는 것이고 약간 금액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문화를 향유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중독시킨 거죠. 예. 우리 통신사 할인이. 예, 채팅방은 전혀 우리 방송에 대한 리액션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PC통신 얘기하고 앉아있네. 예, 대단합니다. 예. 내가 학생 딱 찔러가지고 질문 던져갖고 답해야 되겠는데 네. 베이커 스트리트 학생 집중하세요. 베이커 스트리트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네. 예, 퇴마록을 2번 봤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복근무도 극장에서 봤다. 예. 베이커 스트리트 얼마나 학생은 형님에 저의 대한 가장 우수한 팬심을. 학생이니까는 예, 잡담해도 되는 걸로. 그렇지만 시험은 보세요. 예, 하여튼 이제 그럼 요즘 얘기 한번 해보죠. 예. 요즘 영화값. 요즘 이제 사실은 지금의 영화값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뭐라 그럴까? 극장들이 영화값을 올리면서 처음에 내놓은 논리는 차등화한다. 그렇죠. 프라임 존. 예. 이제 좌석에 따라 당연히 좋은 자리에 보는 사람들은 좀 돈을 더 받겠다. 그리고 시간대도 좀 차등을 두고. 하지만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결국은 실질적인 요금 인상이자. 인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이죠. 또 이 자리에 없는 분 얘기가 나면 4DX 왜 나왔겠어요? 돈 더 받으려고 나온 거고. 스크린X 등등등등. 그 영화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극장 입장료를 올리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한계는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 영화관은 뭔가 다릅니다. 4DX예요. 흔들어 주세요. 스크린X예요. 그러니까는 매출 확대를 위해서 온갖 전략을 구사한 게 그런 것이고 대표적인 게 IMAX죠. 근데 이거는 영화관의 문제, 극장 영화 산업의 문제라기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재화가 가치 창출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령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본 성능은 바뀌지 않았는데 페이스리프트니 이렇게 모델 싹싹 바꿔가면서 이제 값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이 구현된 결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 뭐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10,000원이 기본가가 된 것 같아요. 10,000원. 네. 어떠세요, 닥터님은? 저는 보통 평일에 앞좌석에서 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다 요금은 9,000원이었죠. 시간은 몇 시대였던가요? 시간은 아침 시간, 낮 시간, 뭐 낮 시간이죠. 낮 시간. 조조로 하면은 아까 그 닥터님이 말씀하신 그런 좌석에 조조로 하면은 한 7,000원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저도 사실은 닥터님 말씀처럼 프라임 좌석까지는 안 가고 그 프라임 좌석과 스탠다드 좌석, 그러니까 스탠다드 좌석의 제일 끝에 보통 거기에 잘 앉는 편이죠. 그렇게 해서 한 9,000원 정도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논리는 오페라 하우스나 경기장은 제일 좋은 좌석과 잘 안 보이는 좌석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왜 영화관은 똑같아야 되느냐? 요 논리예요. 근데 그 논리가 갖고 있는 함정 중에 또 하나는 다른 나라는 우리가 의외로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이 나라 영화관도 좌석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확실하게 간 미국 극장 좌석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유럽 극장도 제가 가본 극장 되도록이면은 그 외국 영화를 할 때마다 그 나라의 극장을 가보려고 하는 중인데 일본은 있었던가? 베이커 스트리트 아시면 좀 기억나면 좀 적어주세요. 예. 저도 일본 출장 갔을 때 생각해보면 좌석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요금도 비싸고 어쨌든 뭐 우리나라보다 영화 문화가 앞서 있다고 한 나라도 그냥 복골복으로 앉는데 우리나라는 왜 굳이 뭐 좌석제를 하면서 여긴 비싸게 받고 여기에 싸게 받는지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때도 이제 CGV가 총대를 맸지. 예, 우리 또 채팅방에 우디님이 슈퍼챗 쏴주셨는데 우디님 왜 그러세요? 우디님이 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음. 스탠리님 영키 문제 출제 좀 플리즈라고 올리셨습니다. 아, 스탠님 저 우디님이 지난 화요일에도 저하고 협의도 없이 다음 주에는 스탠님이 영키 문제를 내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둘러치기에 넘어가지 않고요. 만약에 낸다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네마 올드앤뉴를 잘 들으세요. 예, 거기서만 문제 나옵니다. 또 그 사이에 NOH님이 또 아까 농담이었다고 저를 폄하하시는 바로는 농담이었다고 또 슈퍼챗 쏴주셨는데 뭐 슈퍼챗 쏴주시면 뭐 저한테 상욕을 하셔도 저는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이고. 예. 근데 다들 손도 크시고 막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은 프라임석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중간열이죠. 중간열. 중간 보통 세 블록으로 나눈다면 중간열. 그렇죠. 예. 스크린에서부터 적당한 거리로 물러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딱 앉아가지고 화면이라든가 사운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게 이제 근거가 또 없지는 않은 게요. 우리 또 그 예나오디오 사장님하고 또 절친하신 그 음향 감독님 말씀드리면은 이 양반이 사운드의 전문가시잖아요. 예. 본인이 가서 재봤답니다. 그 메가박스 코엑스의 돌비 애트모스 관하고 그 다음에 용산 아이맥스 시어터를 가서 사운드 체크를 해봤는데 프라임 존이라는 게 있긴 있대요. 사운드적으로도 가장 구현이 잘 되고 또 시각적으로 좋은 데가. 근데 이제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사운드 자체는 돌비 애트모스관이 좀 더 좋은데 그 프라임 존이 좀 좁답니다. 그러니까 돌비 애트모스관에 가려면은 정확하게 G열 몇 석이가 그 천장까지 있는 사운드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건데 실제 팔기는 거기만 파는 게 아니라 넓어 너무. 넓게 팔잖아요. 그리고 용산의 그 아이맥스관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 스팟이 넓대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근데 정밀도는 떨어진답니다. 예, 또 지금 주리 3612님이 호주 달러로 또 슈퍼챗 쏴주셨는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호주 1달러가 한국화로 한 1,000만 원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희는 뭐 북한 돈 빼고는 조선인민국하고 화폐 빼놓고는 중국 위안화, 베트남 우리 베트남 동화인가요? 받은 적 있잖아요. 예. 뭐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행 돈은 안 받습니다 저희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라임존은 저는 좀 좁고 정말 프라임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넓어 일단. 그러니까 명분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앞에서 보는 걸 좋아해. 왜냐하면 관객들의 반응과 별개로 저만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왜냐하면 막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웃으면 저도 따라웃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도 모르게 영화의 감정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보는 걸 선호하는데 문제는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런 거 위화감. 아씨, 내가 가난해서 여기서 보는 것 같아.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서 봐. 이런 거 좀 느껴 가끔. 영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본다고 그렇게 딱 해서 붙여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화 보기 전에 앞에서 저 돈 없어서 여기서 보는 거 아닙니다. 이럴 수도 없고. 위화감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앞자리에 살면서. 그러니까 닥두님은 딱 봐도 저 사람 앞자리가 경기였어. 닥준우처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어디 앉든 위화감이 없는데 사실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그리고 영화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좌석이 C열이나 D열이라고 보거든요. 비교적 앞쪽이네요. 예. 거기가 스탠다드석이면서 영화 화면이 거의 시야를 가득 채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성이랑 본다 치자고요. C석이나 D석 예매해봐. 여자가
이 새끼 그진가 어디 날 데리고 극장에 와서 무슨 A석, B석, C석 한 적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프라임존이 도입된 최근 몇 년 얘기고 옛날에는 예. 어떠셨어요? 옛날에도 그러면은 프라임존이 없을 때도 이렇게 자리를 가리셨나요, 파고님은? 옛날에는 뭐 앞좌석이라고 뭐 싸고 좋고 그런 것도 문제가 없었지. 아니라 옛날 영화관은 이 스크린하고 좌석 사이가 워낙 좁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앞에 앉으면은 앞에 앉아 영화 보고 나면은 정말 목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그 있었죠. 상가개조한 그런 예, 미국장은 예, 아라리님이 또 슈퍼챗 써주셨는데요. 처음 들어오셨다고.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라이브의 기본 원칙은 처음 들어오실 때 슈퍼챗 써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 서지혜님도 또 예. 처음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예, 서재님도 예,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가만있어 이 스탠리의 저기 밑에 저거 뭐요? 뭐 자막 올렸어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아니 근데 이 라이브 방송의 입장료가 이만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도 영화관만큼은 돈을 갖고 있네. 그렇네요. 예. 영화 입장료하고 비슷한 스포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특히 신입분들에게 그럼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듯이 우리 영화 친구 여러분들 만족을 이 교환 가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스페셜 플랜을 가동합시다. 학교님 노래 그리고 춤 예. 그리고 저는 차이니즈 비키니를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이니즈 비키니는 학원님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여기서 소매 걷어 올리시고 예. 배 좀 말면은 일명 베이징 비키니 내지는 차이니즈 비키니라는 패션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예. 저희 노래 그럼 슈퍼챗만 들어오면은 파고의 차이니즈 비키니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요즘 영화 비용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좌석별 가격 차등제는 굉장히 안 좋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체를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건데 관객들로 하여금 위화감 느끼게 하는 더 큰 문제는 저거죠. 메뚜기 현상 처음에 가격 차등제한 다음에 메뚜기 현상 때문에 그 불만이 많았어요. 예. 그거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영화 광들 소비자들이 서로 더 비난했어요. 관객들끼리. 그 저는 그 되게 좀 이상해요. 그 제가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클래식 공연 때 외국에서 온 연주자 공연을 갔다가 좀 싼 좌석을 샀다가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프라임 좌석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10몇 년 전에. 그때는 뭐 자리도 비어 있겠다. 물론 제가 이제 그때 공연이 얼마였더라. 그 좌석이 만약에 15만 원이었다면 15만 원, 20만 원이었다면 저는 반값 자리를 샀다가 딱 불 꺼지기 전에 보고 있다가 저기 자리가 비었구나. 불 꺼지자마자 잽싸게 옮겨야지. 그래도 불 켜질 때 옮기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싹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멀지가 않았어요. 그 칸으로 뛰는 게. 왜냐하면 특히 연주는 방금 아시겠지만 듣는 자리에 따라서 정말 차이 엄청 크죠. 저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만 영화관에서 특히 이렇게 여기 샀다가 여기로 옮기고 여기 또 옮기면은 집중하고 싶은 영화관객들한테는 정말 짜증나지. 그래서 사실 뭐 아까 베이커 스트리트 님도 프라임석하고 일반석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도 주신 게 있었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프라임석과 일반 스탠다드석의 차이는 그냥 의자 색깔 차이예요. 아니 그 스팟이 차이도 있다니까? 없어요. 그래도 사운드라든가 하각이 잘 들어오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건 재밌겠네요. 클래식 공연 갔는데 이렇게 메뚜기가 이렇게 뭐 A석에서 S석으로 옮겨 앉으면 지휘자가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나가 세제제로 가 이러고 그건 재밌겠네요. 프라임 좌석의 차이는 극장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여겨지는 좌석이죠.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네. 그 극장 측에서는 빅데이터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기 프라임 좌석제를 운영하기 전에 그랬을 거예요. 예매를 딱 보고 여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찍는구나. 맞아요. 거기다가 값을 더 매긴 거예요. 달래 이유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화각 내지는 뭐 사운드 체크 이런 거 안 했을 거야. 그냥 가장 자기가 좋아 보이는 중심석. 근데 용산 아맥스처럼 큰 극장에서는 아니라 사이드에 앉으면은 제대로 감상하는데 좀 방해를 받긴 해요. 좀 좋긴 하지. 근데 물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맥스나 스타리온 같은 경우는 진짜 앞줄은 보기 힘들긴 해요. 그럼 뭐가 아파요? 거긴 진짜 목 아프고 이제 화각 자체가 안 들어가고 어지러워. 너무 가까워가지고.
물론 그렇긴 한데 일반 극장은 아까 병자 이야기대로 한 200석 내외는 요즘 앞좌석하고 객석하고 거리가 머니까 사실 용산 IMAX 같은 경우는 앞자리 그리고 제일 가쪽 자리 이런 데는 가격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영화 화면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거든요.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뭔가 계속해서 이제 업계 변화가 있게 되면은 영화관 측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에 하면은 영화 이외에 다른 컨텐츠로 영화관을 채워서 이미 이제 일부 극장에서 하고 있죠. 공연도 많이 공연이라든가 하고, 예. 그런 거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극장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예측 중에 하나는 OTT와의 동시 개봉이 정형화될 것이다. 이거는 좀 중간이라든가 중간 이하의 규모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날 영화관에서도 하는 이런 형태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어요. 극장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넷플릭스가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넷플릭스가 안 안 받을 받지. 수 있을 거고. 넷플릭스에서 뭐 아쉬울 게 없는데 뭐. 그전에는 야 넷플릭스에 트는 영화는 극장에는 못 걸어. 그렇죠. 이러다가 지금은 저 넷플릭스에서 틀고 우리도 받을게. 넷플릭스에 틀어도 우리도 받을게. 대신에 큰 스크린에서 보고 싶은 분은 극장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넷플릭스가 아니 우리만 틀을래. 이럴 수도 있는 거지. 80년대 영화관 보면 개봉할 영화 딱히 없으면 극장에서 막 부채춤 같은 것도 공연하고. 영도는 부채춤 공연했습니까? 네. 아니 실버 극장은요 아직도 트로트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 기억 그때가 80년대 초중반에 아까 얘기했던 미니 극장이 생기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극장에 생존하기 위해 했던 거는 동시 개봉작이었죠. 동시 상영. 영화 한 편 값으로 두 편을 보여주는 거. 그러다가 영화와 공연을 동시에 도입한 극장들이 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쇼와 영화 동시 관람. 영화 한 편 값으로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유명했던 극장이 종로상가의 파고다 극장. 파고다 극장이지. 그다음에 퇴계리 극동극장 영도에서도 했군요. 예. 근데 제가 봤던 그 쇼와 그 동시 관람은 부채춤은 안 추고 오브리라고 얘기하나 밴드 아저씨들하고 오브리. 가수를 갖고 이제 트로트도 부르고 간혹 가다가 이제 만담도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쯤에는 그 서커스도 많이 이제 좀 퇴화되면서 공연 인력들이 쓸만한 무대가 없었던 것 같아. 저희 동네에 서커스가 매년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86년쯤부터 안 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라졌고 그 인력들이 아마 그 영도에 있던 대한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아까 처음 들어와서 슈퍼챗 어떻게 쓰는지 몰라야 하셨던 아라리더 킴님이 그 사이에 또 슈퍼챗 싸우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군요. 우리 닥두님은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로 서커스단 프릭쇼를 출연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쇼와 영화 동시나 관람 있었고 지금 이제 그분들 다 사라져가지고 그렇죠. 예. 영화 한 편 값으로 두 개를 근데 실버 극장에서는 가끔가다 그걸 한다. 실버 극장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필수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명보 극장에도 왜 기억나요. 예, 공연하고 있고요. 트로트 가수분들이 영화 끝나고 노래를 하세요. 물론 유명 가수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실버 극장에 오신 관객들이 영화 끝나고 노래 기억나다. 우리 그때 영화제 할 때 그러니까요. 예. 아니 무대 위에 오브리 시설이 있지. 끝나고 나면 이거 한번 하고. 예. 얼마나 흥의 민족입니까? 예. 아니 근데 이제 영화 티켓값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이제 소비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진짜 극장은 요즘은 이제는 혼자 가도 진짜 시간대 밥 시간대 하면은 뭐 2, 3만 원 그냥 나가니까. 극장이 결국은 우리나라도 뭐 복합 쇼핑몰 같은 거랑 결합하면서 결국 대기업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패키지로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단순히 영화값은 그 영화값만의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에 영화관이 들어가는 전략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 저 무슨 이블데드지? 하여간 그 이블데드 몇 편이죠? 쇼핑몰 점거하는 거. 좀비들이 아니라 그거는 저기 데몬스죠. 데몬스 그걸 이제 있고. 저기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 2편 그러니까 2편 시체들의 새벽. 시체들의 새벽 거기서도 쇼핑몰 안에 막 몰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생활 문화의 변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저 말이면 그게 맞아요. 특정 쇼핑몰을 한 회사가 장악하고 있고, 그게 저기 얘기구나. L 회사 얘기구나. 근데 이제 C 회사는 그냥 입점해 있고, 이제 그게 집계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영화관에서 이렇게 집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한테는 또 좋은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하여튼 조이애님이 또 슈퍼챗 써주셨고 닥두님 화요일 영키에도 출연해 주세요라고 또.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얘기로 지금 방 PD님이 자료가 준비됐을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님이 재미있는 사진 올려주셨어요. 영화 티켓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가. 티켓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영화 티켓이 약간 허술한 상품권 같이 생겼다고나 할까? 회수권하고 비슷하게 그렇죠. 생겼어요. 회수권 비슷하죠. 기차표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기차표는 그나마 간단했어요. 옛날 기차표는 두꺼운 데다 푹 찍는 거였는데 예. 옛날 영화표는 이렇게 좀 밴드 같다고 그래야 되나? 테이프 같다고 그래야 되나? 티켓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들어갈 때 입구에서 찢어주는 3분의 1을 찢어서 음. 들고 들어가는 그게 하나 있었고,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게 기차 티켓처럼 펀치로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티켓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티켓이고요. 저 티켓은 아직 일부 멀티플렉스가 아닌 개인 극장들, 뭐 예술 전용관 이런 데서 쓰이고 있죠. 티켓.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일종의 수금표라. 그리고 위조를 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좀 상품권 같이 도안도 하고. 그래서 찢어가지고 매출하고 관객수를 파악했던 거고. 그 당시에 제가 티켓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입구에서 티켓을 거지같이 찢어주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이거 깨끗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그 앨범 많이 보관했죠. 앨범에. 맞아. 근데 안 찢어주는 극장 없었어요? 안 찢어주는 극장? 안 찢어주는 극장은 없었는데 가끔가다 그냥 들어갈 때가 있었죠. 야, 근데 영도 지역은 표 돌리기를 안 했구만. 그러게 제가 말이에요. 왜냐면 하도 무서워서 표 돌리기 하다가 지역 업주들한테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극장주한테 걸리면은 이제 맞아 죽으니까 예. 찢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멀티플렉스가 들어오면서 출력 티켓, 그렇죠. 가멸지에 예. 찍찍하면 찍찍하는 가멸지에 출력 티켓으로 바뀐 게 영수증처럼 나오는. 영수증처럼 나오는 그게 2000년대 초중반인데 지금은 출력도 안 해.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그 자판글 누르면 분홍색 밭에 출력되는 거지만 이제는 저 같은 아재도 모바일로 다. 모바일로 자판기라고는 하진 않지요. 예. 좀 키오스크라고 그래야 되나? 키오스크라고 예. 저는 아직까지 출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 이 모바일도요 신기해요. 한동안은 모바일로 예매는 가능했는데 입장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아 그러면 또 출력했었어야 키오스크에서 돼. 예. 또 표 뽑아서 들고 그러니까. 가야 돼. 그 모바일 뭐하러 해. 그래. 예. 지금은 이제 모바일로 바로 입장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QR 코드까지 있는 분들은 요즘처럼 방역이 깐깐할 때는 그냥 띡 하면은 띡 하고 입장이 되는. 저는 QR 코드를 못 쓰기 때문에 모바일을 보여주고 다시 또 손으로 다 쓰는. 거기다가 이제 더 발전한 게 최근에는 음. 포토 티켓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맞다. 자기 사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사진이나 그런 거를 인수해주고 어. 티켓 값을 더 받는 그런 것도 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더 받진 않나요? 별도죠. 별도. 포토 티켓은 내가 별도로 돈 주고 그냥 뽑는 거예요. 아, 사진 예매를 안 값을 주는 하는 거죠. 그냥 사진 값으로? 그 티켓 값에 붙진 않고요. 예. 저는 포토 티켓이 있었다 해도 뭐 쓴 적이 전혀 없는데 가끔가다 이제 아들 녀석 방에 보면은 그 여친이랑 함께 포토 티켓을 그렇죠. 인쇄해가지고 예. 자기 이제 책상에 놔두고 나가는 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왜 하나. 근데 또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들한테는 이 영화를 봤다라는 증거를 티켓과 사진으로 같이 남기는. 아하. 뭔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포토 티켓은 써본 적이 없는데 옛날 우리 극장 갈 때 보면 이 손바닥만한 조그만 캘린더 같은 이런 팜플렛 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브로마 그거 그 저기 다크니 전문인데 예, 2,000장 모았잖아 그거.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은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포토 티켓이. 맞아요. 예. 사실 그 용도고요. 참고로 우리 방 PD는 라이브 중계 신경 안 쓰고
뭐 기술 같은 거 테스트하고 있어요. 정신 나갔어요. 라이브 중계하면서 뭐 검색하고 있나? 예, 요거 뭐 여러 가지 기능 테스트하고 있어요. 박 PD. 우리 방송 몇 주 하더니 이제 정신 나갔어요. 예. 이제는 저 테크닉이 늘어나서 예. 발가락으로 더 조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 포토 티켓 CGV가 선도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메가박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화를 본다는 행위 자체는 추억을 남기는 행위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 사람하고 그 시간을 여기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전혀 없는데. 네.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좋았던 사람하고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그 포토 티켓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미친 듯이 포토 티켓 뽑았어요. 왜? 그냥 기념도 하고 그냥 뭔가 모아놓으면 재밌잖아요. 자기 얼굴이 나오면 굉장히 막 아니죠. 제 얼굴 안 넣고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영화 하지. 포스터 넣는 거지. 맞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뭐 인쇄 상태가 좋은지 막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뭐 어디 극장에 가면 어느 기계가 포토 티켓이 인쇄가 잘 되네. 그거 한동안 미친 듯이 하다가 꼭 여친이랑 같이 아니래도. 네. 이게 뭔 미친 짓이야. 그리고 저기 뭐 사진 인쇄 사이트 가니까 보통 포토 티켓 1,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 40-50장 받는데 10,000원이면 돼요, 포토 티켓. 차라리 거기서 그냥 본 영화들 쭉 뽑는 게 더 싸. 예. 원래 포토 티켓의 도입 취지하고 좀 다른 행동을 하신 것 같군요. 예. 포토 티켓 아니요. 실제 포토 티켓을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사진은 거의 안 넣으세요. 연인하고 방문한 그런 거 거의 안 넣으시고요. 영화 포스터 예쁜 거를 넣죠. 일종의 컬렉션이기 때문에 컬렉션. 진짜 그 다하크님이 브로마이드 주워서 컬렉션 하듯이. 원래 의도는 아마도 그렇게 연인끼리 왔을 때 사진도 같이 찍어서 기념하고 사진도 찍고 뒤에 보니까 포스터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포스터 넣고 한 면에는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 넣고 반대면에는 몇 월 며칠 무슨 극장에서 봤는지 티켓 기능이니까. 그렇지. 그게 나오는 거,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거 보면 많은 분들이 포토 티켓에 넣을 만한 아주 멋진 영화 장면들 또는 포스터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공유하더라고요. 포토 티켓을 써본 적이 절대 없는 아재 1위는 그저 신기하기만 할 뿐입니다. 예. 저는 포토 티켓 안 쓴 게요. 생각해 보니까 며칠 날 이 영화를 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 써요. 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쇄 극장표에서 출력 극장표에서 모바일 극장표까지 나왔으니까 이후의 극장표는 동공인식에 나올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지문인식에 나올지. 지금도 왜 이렇게 지나가면은 바이럴 체크하는 카메라가 그냥 얼굴 딱 보고 지금은 열을 재지만 나중에는 이제 파고 얼굴을 딱 보고 바로 또 출입시키는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좌석을 예매를 하면 그 좌석만 앉을 수 있게 CGV가 그렇죠. 좌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표를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메뚜기를 못 하겠네 그러면. 그렇죠. 저는 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아요. 그 4차 혁명에서 그런 거야말로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는 아주 나쁜 기계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중계 CGV를 자주 가니까 거기 가면 티켓 검사를 일단 안 합니다. 대신에 가서 앉아 있으면 한번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쓱 와가지고 한번 안에를 살핀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겠죠. 자기도 앱이 있으니까 팔린 자리에 저 사람이 앉아 있는가, 그렇죠. 안 팔린 데서는 앉아 있는가. KTX 시스템하고 똑같네. 그렇죠. 언제부턴가 KTX에 시청가 검사를 안 하잖아요. 뭐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다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티켓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포토 티켓도 그렇고 저야 뭐 별로 큰 의미를 안 두지만 그분들이 그 영화표를 보면서 사실은 내가 이만큼 많이 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추억을 회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포토 티켓처럼 너무 뭐 벌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부 예술 전용 극장에서는 그런 거 합니다. 티켓 자체를 굉장히 예쁘게 그 영화에 관련된 이미지를 꾸며서 성의가 있다. 그렇죠. 그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뭐 그 영화에 해당 이미지가 있어서 다른 때는 요 티켓을 못 구하는. 그래서 그걸로 하나의 어떤 기념품 굿즈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서비스를 했으면 싶어요. 컬렉터스 에디션을 만드는 거구만요. 그럼 그거야말로 쭉 모아놓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캘린더가 들어있는 영화 카드들. 예. 네, 그거 예. 늘대기에는. 한 장에 원 10원 했었거든요. 아 맞다, 팔기도 했었다 그거. 저도 그거 엄청 많이 샀었는데 어. 집에 가서 할 일 없을 때 그거 하나씩 보면서 영화 장면을 보면 바로 영화가 떠오르거든요. 그걸로 저기 따먹기도 하지 않았던가? 내 네. 기억에는 그거 갖고 오면 애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쌈치기니 뭐 이렇게 해도 갖고 뭐 카드 뺏기고 막 그래. 뭐 접어진 거는 당연히 값이 떨어지고 깨끗할수록 지금 이 핸드폰보다 조금 작죠. 이 정도 크게 됐었죠. 네. 캔에 들어있는 거. 그거 막 서로 따먹게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야. 진짜 다크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 하시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크가 전문가인데. 다음에 한번 예. 다크님 집이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단 특집 한번 하시죠. 전단 특집.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시국이 정리된 대로 제가 예고했는데 좀 늦어졌지만 예나 대표님의 LD 콜렉션 특집, 예. 다크님의 전단 특집 이런 거 한 번씩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영화 티켓 얘기했는데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두서없이 티켓 얘기, 영화 티켓 값 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채팅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뭐 지들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어요. 채팅창을 닫고 라이브만 해야 되겠구만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돌발 연기를 내야 되나 이거? 예. 포토 티켓 관련해 가지고는 남들 얘기 좀 많이 나오셨었어요. 뭐 제가 아까 전에 채팅 쪽 봤는데 포티라고 하시더라고. 포티. 예. 포티라고 그러네. 예. 또 줄여서. 근데 이게 이제 메가박스에서 OT라는 걸 한대요. 그건 뭡니까? 오리지널 티켓이라고.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예. 파고님 말씀하신 딱 그 영화 이미지가 예쁘게 들어간 그런 티켓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판매하고 있다고 또 합니다. 아니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 방송 청취자나 시청자분들은 되게 중장년분 아니시든가 그 포토 티켓 만드셨나요? 물론 우리 저 영화 천재 고등학생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렇군요. 예. 포토 티켓은 또 우리 이블레이디님 같은 그건 경우는 뭐, 본인이 직접 그리신 그림 그렇지, 이미지를 그렇지. 가지고 포토 티켓을 많이 만드시죠. 예. 근데 이블레이드님 좀 치사해서요. 왜? 포토 티켓 만들려고 자기가 그린 이미지 절대 공유 안 해요. 자기만 만들어.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면은 또 예. 이블레이님 수익원이니까 우리가 존중을 해드려야죠. 예. 영화값 많이들 부담되시죠.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2명만 가도 뭐 밥값에 차값에 팝콘값에 콜라값에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영화가 가장 저렴한 대중예술이자 대중문화의 어떤 소비재라는 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뭐 오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뮤지컬도 기본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예, 그렇죠. 주고 연극도 뭐 몇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은 라이브 퍼포먼스잖아요. 실현자들이 직접 나와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영화는 거기에 비하면은 애초에 제작비는 많이 들지만 복제해서 깔 수 있는 예정이니까 깔 수 있는 예술이니까 좀 싼 게 당연한 거죠. 예.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데 병진에 무슨 댓글에 재밌는 거 발견했습니까? 이블레이디님께서 아까 전에 파고님이 말씀하신 이미지 절대로 공유 안 한다는 얘기에 버럭하셔가지고 웹에서 받으면 다 만들 수 있는데 무슨 저런 망발을 하냐고. 예, 파고님을 뭐 아주 다른 크게 뿌리셨네요. 이미지죠. 양봉님이 직접 그린 건 제가 알기로는 공개 안 합니다. 공개 잘 안 합니다. 알고 얘기를 해야지 예.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예, 지금 결론은 우리 스탠리 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티켓값 자체로 이제 비싸다고 이제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한테는 티켓값이 올라갈수록 부담된다 느끼실 수 있지만 다른 문화에 비해서는 확실히 2시간 소비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뭐 비싼 편은 아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예. 것이다. 기본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배급사도 그렇고 극장 측도 그렇고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오락거리인 만큼 영화 티켓 값은 올리더라도 좀 신중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좀 할인 혜택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할인 혜택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예.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고 요즘은 단체 관람을 별로 안 하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많은 근데 또 너무 청소년들이 영화관만 가는 것도 그래요. 건전하게 신체 단련을 하고 근데 또 그 얘기 하니까 또 모순이 되는 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신체 단련할 시간이 있나? 갈 데가 어디 있어? 다 12시간 동안 학교 아니면 학원인데. 그렇죠. 그건 참 불쌍해 보면. 저는 건전하게 학교에 가방 놔두고 영화 보러 갔었죠.
물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유롭지 못했지만 대학 다닐 때는 대한극장과 명복장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강의실에 자리만 맡아놓고 맨날 영화 보러 가는 길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더 좋은 레저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처럼 뭐 더군다나 비대면 시대에 OTT라든가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데 극장까지 굳이 찾아오는 행동이라면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그럼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요. 예. 르메르가 영화를 틀었던 그 순간부터 영화는 예. 구경거리이자 맞습니다. 집단 행동이자 일종의 제의, 리추얼, 축제 성격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정성일 평론가가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인용하셨었죠. 있어요. 예, 예. 그때. 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극장 산업이 크게 재편될 거다.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OTT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게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집에 엄청난 뭐 AV 시스템 갖춰놓고 보는 사람과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영화를 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해주신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변화를 겪을 거라는 거는 다 동의하는데요. 급속하게 사라지고 OTT로 전면 대체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또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영화적 체험이 비록 같은 영화관에서 본다고 해서 그게 같은 체험이 될 것인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차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화는 각각의 체험이면서 또 일종의 집단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거는 그 사람 내부에 남아있는 하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본다거나 큰 화면으로 본다거나 그거의 체험의 어떤 위치를 구분하는 거는 조금 아니요, 저는 생각해봐야 되지 그건 않을까. 너무나 개인화고 일단은 어쨌든 다른 환경에서 영화를 보는 건 저는 다른 체험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화와는 더불어 별개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고 영화를 본 환경도 생각해봐야 되고 어쨌든 다들 변할 건데 적어도 스마트폰이 나오자 투지폰이 한 번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않을 것이고 점차 바뀌긴 바뀐다. 근데 그 시간은 오버랩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전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디지털 환경의 전환. 디지털 환경의 전환.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는 TV로 보는 것과 영화 스크린으로 보는 게 분명히 달랐죠. 차이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덤불입할 때 과연 거기서 어떤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논란이나 타란티노 같은 영화 원리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런 시네마틱한 경험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들도 코로나는 예상을 못했겠지. 그렇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매달 영화 보시냐고 돈을 어느 정도 쓰시는지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런 지수 한번 만들면 좋겠네. 우리 지출에서 그 식비가 차지하는 거 엔겔 지수처럼 진위 계수라든지 예. 뭐 빅맥 지수 그런 것도 있죠. 네, 빅맥 지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뭐 배태 지수 해가지고 우리 지출한 돈 중에 영화비는 얼마 부분이 차지하고 있나 그런 거 한번 설문조사해도 재밌겠네. 까보니까 영화 지수는 극히 일부분이고 뭐 술 지수, 뭐 다른 유용 지수 많이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일단 넷플릭스 비용 나가지, 비플릭스 비용 나가지, 왓챠 비용 나가지, 그러네. 프라임 비디오 비용 나가지. 아이고, 꽤 우리 뭐 반업이니까 어쩔 수 없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오늘 방송 이제 이것으로 마쳐야겠네요. 오늘도 뭐 역시 이 시간은 우리가 뭐 크게 원고 준비 안 하고 스탠리 형이 큰 맥락만 잡아오시면 다 개인들 경험으로 저는 원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어떻게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고해드리자면 내일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원래 네분 토론 영화를 다루려고 그랬는데 조금 착오가 생겨서 이 시간에는 녹화 방송으로 새로운 게 나가진 않아요. 그냥 오늘 녹화한 거 요거 그냥 나갈 거고요.
아마 주말이나 월요일쯤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그나마 지금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 아마 9시쯤에는 녹화 방송이 됐든 라이브 방송이 됐든 아마 영화들 개봉 영화 소개해드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리뷰는 저 개봉작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배태훈 PD에 올리신 거 보니까는 데니 빌레브의 듄 예고편 떴습니다. 예. 예. 좋던데 저는 좋더라고요. 네, 저도 좋았습니다. 그거 언제 하는 거야? 근데 그 개봉은 제대로 하는 거야? 그거 뜨면 진짜 우리 한 3박 4일 떠들 수 있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 나와야지 리뷰를 한다는 그러게 얘기입니다. 말이에요. 예. 하여튼 주말 또 잘 보내시고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말 지나면서 다음 주에는 2.5단계가 좀 해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수도권. 예. 지금 자영업자들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또 일단 본방송 마치면서 얘기를 좀 하죠. 일단 클로징 멘트를 좀 해주시죠. 예. 하여튼 이것으로 우리 스탠리 형과 함께한 이번 주 시네마 올드 앤 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예.